안녕하십니까, 바라신입니다. 오늘은 납치범들에 의해 83시간 동안 생체로 땅에 묻혔으나 기적적으로 생존한 20세 여성 바바라 메클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1968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 20세 여성 바바라 메클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국 남부의 최상위권 명문 사립대학 중 하나인 에모리 대학교의 학생이었으며 바바라의 아버지 로버트 메클은 자신의 형제들과 함께 델토나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업자이자 백만장자였습니다. 아버지 로버트의 회사는 플로리다에서 가장 큰 토지개발 회사였으며 플로리다의 늪지대와 울창한 산림을 중산층을 위한 거대한 주거 공동체로 바꾼 인물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태어난 바바라는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닮아서인지 카리스마 넘치고 용감한 소녀로 자랐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매우 상냥하고 친절하였습니다. 당시 바바라는 같은 대학교에 다니는 스튜어트 헌트라는 남자와 사귀고 있었는데 그도 바바라처럼 부유하고 학교에서 인기가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바바라의 친구들은 그녀를 선망의 대상으로 생각하였고 돈도 많고 선남선녀인 두 커플은 캠퍼스 내 모든 학생들도 부러워하였습니다. 1968년 11월 기말고사를 준비하던 바바라는 갑자기 자신의 몸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바라는 38도 이상의 고열과 기침으로 고생하였는데 처음에 그녀는 단순 감기일 것으로 생각하고 공부에 전념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바바라의 증상이 나아지질 않자 그녀는 약을 처방받기 위해 병원에 방문하였습니다. 병원에서 의사의 진료를 받은 그녀는 안타깝게도 자신이 1968년 9월 미국에 상륙한 홍콩 독감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홍콩 독감은 전 세계적으로 100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초래했으며 당시 바바라가 다니던 학교 학생들의 반 이상도 이 병에 걸렸습니다. 딸 바바라가 홍콩 독감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녀의 어머니 제인 메클은 딸이 너무 걱정되어 본가인 플로리다에서 직접 차를 몰고 바바라가 있는 애틀랜타로 달려갔습니다. 1968년 12월 3일 애틀랜타에 도착한 어머니 제인은 딸을 입원시키기 위해 병원을 수소문했으나 너무 많은 환자가 홍콩 독감 때문에 입원해 있어 남은 병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바라는 어머니에게 병원에 입원하면 제대로 시험 공부를 할 수 없다고 말하며 입원을 극구 반대하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어머니 제인은 학교 근처 호텔 방을 잡아 그곳에서 딸과 함께 지내며 바바라를 간호하였습니다. 어머니 제인은 바바라가 무사히 시험을 마칠 때까지 그녀를 간호하고 크리스마스 전에 딸과 함께 본가인 플로리다로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머니 제인은 딸과 함께 본가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녀의 계획을 이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1968년 12월 7일 새벽 3시 갑자기 누군가가 바바라와 그녀의 어머니 제인이 머무는 숙소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늦은 시간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깬 바바라는 어머니 제인에게 함께 현관으로 나가보자고 부탁하였습니다. 문 밖에 낯선 사람은 자신은 경찰이라고 말하며 바바라의 남자친구인 스튜어트 헌트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부상이 너무 심해 죽을지도 모른다고 다급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스튜어트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리를 들은 제인과 바바라는 너무 놀라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바로 문을 열었습니다. 당시 스튜어트는 이미 바바라의 어머니와 아버지에게도 인사를 드렸고 졸업하면 바바라와 결혼하기로 약속까지 한 사이였습니다. 그런 그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소리를 들은 바바라와 제인은 의심의 여지 없이 그들이 경찰이라는 말을 믿고 새벽 3시에 낯선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인이 문을 열어주자마자 갑자기 2명의 괴한이 총을 들고 방 안으로 침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괴한 중 한 명이 수면 마취제로 사용되는 클로로포름을 사용하여 어머니 제인을 기절시킨 뒤 그녀를 결박하였습니다. 그리고 총으로 바바라를 위협하여 어머니를 살리고 싶으면 호텔 밖에 있는 볼보 자동차에 탑승하라고 그녀를 협박하였습니다. 바바라는 어머니의 안전을 위해 바로 납치범들의 차에 올라탔고 범인들은 호텔에서 약 50km 떨어진 외딴 소나무 숲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이동하던 도중 범인들은 마취제를 사용하여 바바라도 기절시키려고 하였으나 바바라는 범인들에게 자신이 호흡기가 안 좋아 기절하게 되면 숨을 쉴 수 없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바바라는 자신이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사정하며 그들에게 명령의 수순이 따를 테니 기절반은 시키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범인들은 바바라를 기절시키지 않고 그대로 목적지로 데리고 갔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범인은 바바라에게 미리 파둔 무덤 속 나무상자로 들어가라고 말했고 바바라는 범인의 요구대로 순순히 나무상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상하게도 나무상자 속엔 약간의 음식과 담요, 선풍기와 스웨터, 손전 등 그리고 산소 공급을 위해 2개의 플라스틱 파이프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물건들만 있으면 적어도 나무상자 속에서 운이 좋으면 일주일 정도는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범인은 바바라에게 이미 알고 있겠지만 넌 납치되었다고 말하며 아버지로부터 50만 달러, 현재 가치로 40억을 받는 대로 석방할 것이라고 그녀에게 설명하였습니다. 바바라는 범인에게 자신을 매장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였으나 범인은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납치범들은 나무 상자 안에 들어간 바바라에게 납치당했다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있으라고 명령했고 그녀가 팻말을 들자마자 재빨리 그녀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바바라는 사진을 찍는 도중 미소를 보였는데 이후 바바라는 웃으면서 사진을 찍은 이유에 대해 아버지가 범인들이 자신을 해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걱정을 하실까봐 아버지를 안심시키기 위해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사진을 찍자마자 상자의 문이 닫혔고 범인들은 흙으로 상자를 매장하였습니다. 바바라는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며 상자를 두드렸으나 지상에서 약 60cm 땅속 아래에 묻힌 그녀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바라를 납치한 범인은 23세의 게리 스티븐 크리스와 그의 여자친구 26세 루스 아이제만 쉬어 커플이었습니다. 게리는 1945년 4월 29일 알래스카에서 태어났고 어려서부터 닥치는 대로 도둑질하면서 매일같이 불법적인 일을 하며 자랐습니다. 결국 게리는 1959년 14세의 나이에 경찰에 체포되어 처음으로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1년 뒤 석방된 게리는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공부하였고 우수한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의과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게리의 범죄 본능이 깨어나게 되었고 1966년 차량 도난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수감 도중 게리는 1966년 11월 10일 감옥에서 탈옥하였는데 놀랍게도 바바라를 납치한 당시까지 그는 도주 중이었습니다. 게리의 여자친구 루스 아이제만 시어는 1942년 온두라스에서 태어났고 멕시코 국립대학교를 졸업한 뒤 미국 마이애미 대학 해양과학연구소에 다니는 대학원생이었습니다. 루스는 그곳에서 조지 디콘이라는 가명으로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었던 게리를 알게 되었고 곧 그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게리는 여자친구 루스에게 큰돈을 버는 방법이 있다며 루스에게 자신의 범행 계획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어처구니없게도 루스는 남자친구 게리의 끔찍한 계획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의 계획에 동참하기로 하였습니다. 1968년 가을 게리는 공립도서관 열람실에서 백만년자 매클 일가의 가족 정보를 몰래 훔쳐 보았습니다. 게리는 매클 일가의 모든 가족 구성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었는데 그중 매클 일가의 상속녀 바바라 매클에 대한 정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게리는 바바라의 정보를 여자친구 루스에게 보여주었고 그들은 고민 끝에 바바라를 타깃으로 선정하고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몇 달간 바바라의 뒷조사를 마친 게리와 루스는 1968년 12월 7일 새벽 3시에 경찰을 가장하여 호텔에 머물고 있었던 바바라를 납치한 것이었습니다. 바바라의 어머니 제이는 호텔방에서 깨어나자마자 방에서 뛰쳐나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소식을 들은 바바라의 남자친구 스튜어드 헌트가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왔고 경찰에 신고하고 바바라의 아버지 로버트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업무차 미팅 중이었던 바바라의 아버지 로버트는 딸이 납치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 모든 일정을 중단시키고 전용기를 타고 애틀란타로 날아가면서 닉슨 대통령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로버트는 당시 대통령에 당선된 리처드 닉슨 대통령과 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닉슨 대통령은 FBI 국장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의 수사를 직접 지휘해 줄 것을 개인적으로 부탁하였습니다. 얼마 뒤 매클 가족은 범인으로부터 바바라의 납치 사실을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납치범 게리는 아버지 로버트에게 시간을 끌면 딸이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하며 20달러짜리 지폐로 50만 달러를 만들어 달라고 그에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게리는 조건에 동의하면 지역신문에 광고를 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즉시 로버트는 마이애미 헤럴드에 범인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광고 지면에 내었습니다. 사랑하는 바바라, 집에 돌아오렴. 우리는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언제 어디서든 너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 아버지 로버트의 이 광고는 그가 범인의 조건을 승낙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광고가 나가자마자 게리는 아버지 로버트에게 연락하여 여행 가방 안에 돈을 담아 지정된 장소에 두고 가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아버지 로버트는 바로 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에 돈을 두고 떠났고 새벽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 도착한 게리와 그의 여자친구 루스는 돈을 확인하고 즉시 도주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인근 주민이 새벽 시간에 수상한 행동을 하는 그들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범인들은 출동한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다가 몸값으로 받은 돈과 납치에 사용한 볼보 자동차를 모두 현장에 두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경찰은 범인들이 두고 간 돈과 자동차를 확보하였고 자동차 안에서 조지 디콘의 자동차 등록증과 루스의 신분증을 발견하였는데 곧 경찰은 조지 디콘은 가명이며 그의 본명은 타록스 게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아버지 로버트는 역정을 내며 경찰의 행동 때문에 딸이 위험해졌다고 그들을 비난하였습니다. 즉시 로버트는 납치범들이 겁을 먹기 전에 다시 지역신문에 광고를 내어 돈을 다시 주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얼마 뒤 게리는 아버지 로버트에게 다시 연락하여 전과 같은 방법으로 돈을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이번에는 상부의 지시로 전혀 경찰의 개입이 없었으며 범인들도 무사히 바바라의 몸값을 성공적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돈을 받자마자 게리는 바바라가 있는 곳을 알려주겠다고 로버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납치범 게리는 직접 FBI 본부에 전화를 걸어 바바라가 있는 곳을 대충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납치범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자축하며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주하였으나 이미 납치범들이 돈을 받았을 때 FBI는 범인들의 신원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1968년 12월 20일 100명이 넘는 FBI 요원들이 범인이 알려준 장소로 출동하여 바바라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FBI 요원들은 바바라의 위치를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주변 땅이라는 땅은 모두 파헤쳤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갑자기 땅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고 FBI는 그곳에서 83시간 동안 매장되어 있었던 바바라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녀는 당시 탈수 상태였고 4kg 정도 체중이 줄어든 상황이었으나 83시간 동안 매장된 사람치곤 너무나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FBI 국장은 바바라가 구조되었다고 아버지 로버트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고 바바라는 구조 직후 바로 본가로 돌아와 가족들과 재회하였습니다. 1968년 12월 24일 닉슨 대통령은 직접 바바라의 집에 방문하여 바바라의 무사 귀환을 축하해 주었고 이후 범인들의 몽타주가 언론을 통해 미 전역에 퍼졌습니다. 게리는 여자친구와 잠시 헤어져서 미국에서 도주할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게리는 여자친구와 헤어지면서 다시 만나게 되면 돈을 나누어 주겠다고 그녀를 안심시켰으나 당시 그는 여자친구에게 돈을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게리는 보트를 구입하여 멕시코 쪽으로 도주하려고 하였지만 이미 모든 언론에서 게리와 루스의 얼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도주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게리가 보트를 구매하였을 때 보트 판매자가 그를 알아보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게리를 잡기 위해 200명의 FBI 요원들과 경찰들이 출동하여 헬기까지 띄어 쉬지 않고 그를 추적하였습니다. 결국 게리는 계속해서 도망치다가 자신의 요트 안에서 숨어있다가 발견되어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게리가 로버트에게 몸값으로 받은 돈은 대부분 그가 구매한 보트 안에 있었습니다. 게리의 여자친구 루스는 79일간 경찰을 피해 다니다가 1969년 3월 5일에 체포되었습니다. 게리와 그의 여자친구 루스는 바바라 메클 납치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납치 사건의 용의자 게리는 사형을 받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하지만 당시 게리가 그녀를 위해 남은 상자 안의 음식을 비치하고 아버지 로버트와의 약속을 지켜 그녀가 매장된 곳을 알려준 점 때문에 바바라를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음이 재판 도중 인정되었습니다. 결국 게리는 1969년 사형 대신 종신형을 선고받았는데 어처구니없게도 그는 10년 만에 가석방되어 풀려났습니다. 게리의 여자친구 루스는 7년형을 선고받았으나 미국에 대한 이국 금지를 조건으로 4년 만에 가석방되어 고향 온두라스로 추방되었습니다. 이후 게리는 의과대학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싶다고 이야기하였고 소송 끝에 다시 의과대학에 다닐 수 있도록 사면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게리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고지를 하고 의사생활을 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몰래 자신의 범죄 사실을 숨기고 의사생활을 하다가 2003년 면허를 박탈당합니다. 이후 게리는 2006년 3월 100만 달러 상당의 코카인을 유통하다가 체포되었고 5년 5개월의 징역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바바라 메클은 납치 사건 이후 남자친구 스튜어드 헌트와 결혼하여 2명의 자녀를 두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녀는 전혀 사건의 후유증으로 고생하지 않았고 닉슨 대통령의 부탁으로 자신의 사건을 책으로 썼는데 이 책은 드라마와 영화로도 제작되었습니다. 바바라는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어떻게 끔찍한 시간을 버텼다는 질문에 당시 그녀는 자신이 이렇게 상자 속에서 허무하게 죽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번 크리스마스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만 생각하며 83시간을 버텼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